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의 근본 바스킨 로빈스는 한국에서도 익숙하고 꽤 오랜 시간 한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유쾌하고 창의력 넘치는 아이스크림 네이밍으로 아직까지 트렌디함을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돌스야, 아닌데 베라 요즘 옛날 같지 않던데 하실 수 있는데, 아니 껌을 팔든 약을 팔든 간에 광화문, 서울역, 강남대로에서 간판 걸고 장사한다는 거는 아직 시장에서 짱짱하다는 거거든요. 그 힘든 걸 바스킨 로빈스가 아직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먹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본고장 미국에서 바스킨 로빈스는 낙후된 지역, 낙후된 점포에서 운영되고 있는 썸녀 데리고 가면 문자 읽고 씹히기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는 그 정도로 한국과 분위기가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자, 오늘은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의 근본 바스킨 로빈스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에서 추락하게 되었는지를 미국 문화와 섞어서 재밌게 말아드리겠습니다. 바스킨 로빈스는 사실 버트 바스킨과 얼브 로빈스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이름입니다. 바스킨과 로빈스, 이 두 양반들은 처남 매형지간이었습니다. 먼저 바스킨은 1913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태평양 전선에 투입됩니다. 전쟁 당시 바스킨은 정말 군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군 전투력의 핵심 보직 PX병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소한 보직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떡밑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냥 사탕 팔고 캔 팔고 대충 복무하면 되는데 태평양 열대 지역에서 복무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과일들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대 과일 이게 엄청 달달한데 이 양반이 생각해보니까 날씨도 더운데 이런 달달한 과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항공모함 보급관님한테 통신보안 돌격 행보관님, PX 이병 베스킨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냉동고 공간 일부를 할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격. 똘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급관님이 그러면 도와줄 수가 있어 하고 흔쾌히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 과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더운 날씨에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장병들에게 달달하고 상큼한 아이스크림을 보급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던 바스킨은 복무 중 알게 된 셸리라는 여성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셸리라는 분이 얼브 로빈스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바스킨 커플은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 정착해서 군 시절 갈고 닦은 아이스크림 제조 기술로 버튼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빈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로빈스는 1917년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빈스의 아버지는 유제품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당시 10대였던 로빈스에게 가게 한켠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보통 내기가 아닌 이유가 그냥 여느 10대 청소년처럼 대충 귀찮은 마음으로 아버지 가게 일을 돕는다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일을 도와서 아이스크림을 팔다 보니까 바닐라, 초콜릿, 딸기맛 딱 요 세 가지 맛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는 건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신선한 과일과 사탕을 첨가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려고 밤새도록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한 신메뉴에 독창적이고 이색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10대인 로빈스의 눈에는 손님들이 그냥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고 빡빡한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달콤한 안식처라고 여기고 가게를 찾는다는 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미 청소년기부터 나중에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 것인지 구상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를 지역 식료품점에 납품해서 시험적으로 판매해 본 다음에 대략 입질이 오면은 추후에 대량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로빈스의 이런 노력에도 점주 꼰대 아재들은 어리다고 무시하고 임의로 광고판을 철거하면서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같은 시기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로빈스도 마찬가지로 군복무 기간에 결혼을 했고 아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가게 한켠에서 해온 작은 아이스크림 장사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외곽 지역에서 임대할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아서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로빈스는 그간 저축한 $3,000와 보험금까지 중도 인출
창출해서 마련한 또 다른 3,000달러, 총 6,000달러의 초기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버드라는 이름으로 1945년 12월 7일에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이 가게는 다른 뻔한 아이스크림집하고는 결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빈스가 청소년기에 느꼈던 것처럼 손님들에게 아이스크림과 더불어 남다른 경험도 함께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흰색 유니폼 셔츠와 화려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손님들에게 색다른 맛의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선보였습니다. 로빈스의 스노우버드는 굉장한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던 베스킨에게 같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도킹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분이 2천에서 3천 정도 생각하면 그만한 장사도 없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스크림 하면 환장 안 하나? 인생 꼬있다 꼬있어. 뭐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함께 힘을 합쳐 사업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Baskin Robbins 31입니다. 그리고 한 달 31일 매일매일 다른 메뉴를 골라도 항상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31가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독특한 전략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화를 시작해서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1959년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또 매년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인물을 기념하는 독특한 아이스크림 맛을 출시해서 베스킨 로빈스의 정체성을 이어감과 동시에 엄청난 성장도 함께 이룹니다. 그런데 1967년 54세의 젊은 나이로 베스킨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사업 파트너이자 믿고 의지하던 제부님의 죽음에 로빈스는 빈자리를 자신의 아들로 채우고 싶었지만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아들 존 로빈스는 건강식품 운동가에 설탕 덩어리 디저트를 파는 아버지와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1968년 로빈스는 유나이티드 프루트이라는 회사에 베스킨 로빈스의 실운영권을 $1,200에 매각하게 됩니다. 매각 당시 베스킨 로빈스는 31개 주 476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은 새로 경영을 시작했으니까 뭔가 눈에 띄는 큰 걸음을 내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970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외까지 진출을 합니다. 1974년에 세계 디저트의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점포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 한국 명동 지점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베스킨 로빈스의 재밌는 맛을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베스킨 로빈스의 하락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꽉 잡아 내려간다. 자, 원래 이런 성공을 거둔 회사는 창업자가 경영권을 한번 넘겨주고 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게 되고 무리한 확장이나 근본 없는 원가 절감으로 쇠퇴하게 되는데 베스킨 로빈스도 상당히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1978년에 로빈스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완전히 아이스크림 바닥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여러 번의 매각과 인수를 반복하다가 영국 기업 얼라이트 브루어리가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은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베스킨 로빈스의 독주를 막으려는 대항마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벤앤제리, 하겐다즈 같은 신생 브랜드였는데 이 회사들은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강조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양한 맛과 새로운 맛을 계속해서 창조하기 위해서는 몸에 다소 좋지 않을 수 있는 형형색색의 색소를 이용해야 했던 베스킨 로빈스와는 달리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윤리적인 유통을 강조한 신생기업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베스킨 로빈스도 무가당 아이스크림, 무지방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며 경쟁을 시작했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 맥도날드의 맥플러리, 데리 퀸의 블리자드 같이 거대 패스트푸드 기업도 아이스크림 관련 디저트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견제를 받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프로즌 요거트 광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보다 좀 더 건강하고 다양한 추가 토핑으로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는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가 아이스크림 샵에서 프로즌 요거트점으로 바뀌게 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듭니다. 이런 많은 경쟁 회사들이 생기는과 동시에 과거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던 베스킨 로빈스 점포
점포들도 그 지역 전체가 노후되고 쇠퇴되면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오던 점포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리모델링에 신경을 썼지만 여전히 올드한 느낌을 주는 점포 디자인과 처참한 고객 서비스와 비싼 가격은 오랜만에 가게를 찾은 손님까지도 놓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1997년 이후 약 5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장사를 때려치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락세에 대한 대처법을 생각해냅니다. 사실 1990년대에 베스킨 로빈스는 커피 프랜차이즈 던킨 도넛을 인수했는데 이제는 던킨 도넛이 베스킨 로빈스보다 더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싸라기 알짜배기 땅에 위치한 베스킨 로빈스 점포 반을 떼서 던킨 도넛 점포로 전환시키고 던킨 도넛 점포에는 베스킨 로빈스 점포를 끼워 넣는 그런 작은 규모의 하이브리드 점포를 운영하게 되면서 던킨 도넛을 찾은 고객들이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야, 아빠가 옛날에 엄마랑 베스킨 로빈스에서 첫 데이트를 했거든. 그때 같이 먹은 아이스크림이 엄마는 외계인이었는데 결혼하고 니 태어난 다음에 엄마가 진짜로 외계인이 됐었지 하면서 다시 베스킨 로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국의 아이스크림 기업 베스킨 로빈스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베스킨 로빈스 원픽 아이스크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